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에 국민들이 다 함께 손잡고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극동문제연구소의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등 남북 간 경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에 제공된 메르스 검역 장비 3대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북측의 요구로 제공된 3대의 열감지 카메라 중 2대는 북측 통행검사소에 설치됐고 1대는 개성공단 봉동세관에 설치됐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의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하나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소속과 집단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보수 진보의 석학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니티비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학술회의,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정부 당국자, 통일문제 전문가, 교수 등 80명이 모였습니다. 논의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남 갈등을 넘어선 남북 통일이었는데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한 어느 한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10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초월해서 기존의 남북 당국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기본 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심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남남 갈등을 넘는 남북 합의의 대북 통일 정책을 만들어내면 북한은 갈 데가 없을 것이고 우리 국가의 역량도 좌우가 통합될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정책들, 복지나 외교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합의 수준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정책 실천을 위해 정부와 여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국회 회담도 성사시키고 또 우리 국회가 북한과 정경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약하기 위한 논의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공동 발표문에는 남북 상호 신뢰의 형성과 남남 갈등 해소로 증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정권 교체를 넘는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지난해 연간 생산액은 4억 7천만 달러, 생산품의 대부분이 섬유화 식품으로 우리 생활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어디에서도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고 밝힌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얼마 전 개성공단 생산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티비에서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 개성공단 상회라는 간판을 단 매장이 눈에 띕니다. 매장 안에는 신사 정장과 셔츠, 여성 의류와 청바지를 비롯해 아웃도어 의류와 니트류 등 다양한 패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개성공단에 입주한 12개의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개성공단 상해는 개성 입주 기업 중 디자인력과
제품 제조 능력을 가진 12개 업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편집샵입니다. 이 남과 북이 만든 개성공단에서 북측 주민이 제작한 제품을 대한민국 국민이 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작은 통일 아닐까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대기업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납품받은 대기업은 원산지를 메이드 인 개성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개성공단 제품들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복이 신혼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개성에서 만들어 온다고. 이 옷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바느질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상회는 하반기에도 7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점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30개의 매장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 패션위크 전시회에도 참가해 개성공단의 제품들을 선전할 계획입니다.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남과 북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 현상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북한 가뭄 피해에 대한 평가와 식량 작황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 연간 북한의 강수량 추이 비교표를 보시면 올해 5월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 대비 각각 46.9%, 6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평년 대비 약 1도씨가 높아 농지 수분 함량도 급격히 감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의 땅속 습도가 지난해보다 1에서 3도 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봄 가뭄은 지속 기간에 따라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상순까지 강수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식량 생산량은 5에서 10%로 감소해 북한은 대체 작물로 옥수수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농작물 생물예보지휘부는 6월 10일경을 기점으로 벼모가 말라 죽는 지역에서는 포트에 심어둔 옥수수와 알곡작물로 교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초까지 강수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감자와 쌀 생산량이 예년보다 급감해 15에서 2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